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내용은 캐글 가이드라는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먼저 캐글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캐글이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머신러닝과 데이터 과학 커뮤니티입니다. 단순하게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주최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글은 2017년 3월에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에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보시면 캐글에서 캐글러가 캐글링하기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캐글 사용자를 캐글러라고 부르고 캐글에서 활동하는 것을 캐글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글의 공용어는 영어이고 데이터도 영문 데이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파이썬과 R이 가장 주류의 언어입니다. 캐글링에 필요한 지식이 뭘까도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캐글링을 하는 데에는 프로그래밍이나 머신러닝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요. 초보자라면 교육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질문이나 토론 등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면 당연히 데이터 분석 지식이 필요합니다. 캐글에서는 경진대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캐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따라가시면 캐글 도큐멘테이션이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는 캐글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의 내용을 전부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첫 번째로 캐글에서는 컴페티션, 즉 경진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회들이고 상금이 걸린 대회들도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컴페티션 카테고리에서 게링 스타티드를 선택하면 초보자 대상의 경진대회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머신러닝을 배울 때 자주 등장하는 데이터, 이미지나 텍스트, CSV 파일 등이 나오기 때문에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예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회를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조인 컴페티션을 누르면 대회 규정에 동의한 후에 참가하실 수 있어요. 그 후에는 서브밋 프레딕션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제출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 서브밋 프레딕션 버튼을 눌러서 예측 결과가 담긴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도 있고 뒤에서 실습해볼 내용인데 캐글 노트북 환경에서 그 실행 후에 나오는 아웃풋 파일을 이용해서 바로 제출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제출한 파일의 점수에 따라서 등수가 정해지는데요. 스코어를 매기는 방식은 대회마다 달라집니다. 또 리더보드를 보시면 공개된 데이터셋으로 매겨지는 퍼블릭 리더보드가 있고 숨겨진 데이터셋으로 매겨지는 프라이빗 리더보드가 있습니다. 보통 대회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퍼블릭 리더보드의 순위를 볼 수 있고 대회가 종료된 후 최종 결과는 프라이빗 리더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노트북이란 캐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용 프로그래밍 환경입니다. 로컬에서 별도의 개발 환경을 구축하실 필요 없이 뉴 노트북 버튼을 통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만들 때에는 공개, 비공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개된 노트북을 통해서 다른 캐글러들의 코드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보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다른 캐글러의 노트북을 카피해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새 노트북을 만들 때 언어는 파이썬이나 R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셀 단위로 실행해 볼 수 있는 노트북 형식이나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 형식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설정으로는 구글 클라우드 계정을 연동할 수도 있고 CPU 대신 GPU나 TPU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추가 설정에 따라서 일주일에 노트북 이용 사용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방금처럼 새로 노트북을 만들 수 있는데 대회 페이지의 노트북 스텝에서 뉴 노트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대회에 사용된 데이터셋에 바로 접근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캐글에서는 보통 학술 목적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는데요. 머신러닝을 공부하고 실습하려면 데이터셋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셋을 검색하고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새 노트북을 만들고 나서 원하는 데이터를 이 캐글의 데이터셋에서 찾아서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또 여기 데이터셋을 직접 업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커스 토론 채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전체 디스커스나 경진대회 디스커스 페이지에서 부담 없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생긴 의문점을 묻고 답변이나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로 공용어인 영어로 의사소통이 진행되지만 이 장벽만 넘는다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캐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과학 관련 강의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썬 기본부터 머신러닝 기초,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등의 여러 강좌들이 있는데요. 각 코스를 이수하시면 서티피케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해서 몇 개 강의를 둘러보긴 했는데 커리큘럼은 너무 좋아요, 사실. 근데 핵심을 많이 요약해 놓은 느낌이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캐글을 이용해서 주제별로 코스를 이수하시되 유튜브 강의나 블로그 글 등의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파이썬 코스로 들어와 봤는데요. 각 주제별로 튜토리얼과 연습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튜토리얼과 연습 문제 모두 노트북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각 설명을 읽고 코드셀을 실행해 보면서 직접 결과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연습 문제는 문제가 적혀 있으면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답을 맞추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머신러닝 스터디 멤버분들이라면 과제랑 형식이 비슷해서 이 틀이 익숙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 코스들도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여기에 있는 코스들을 이수해 보시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강의가 있다면 슬랙에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캐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직접 실습을 통해서 캐글 컨트리뷰터가 되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캐글 컨트리뷰터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캐글러에는 등급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경험에 따른 데이터 과학자의 수준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등급이 컴페티션, 데이터셋, 노트북, 디스커션에서 각각 다르게 등급이 매겨집니다. 일단 노비스는 회원가입을 한 초보 캐글러이고요. 컨트리뷰터는 캐글 튜토리얼을 완료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써 있듯이 오른쪽 아래 항목들을 수행하신 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리뷰터 이후로는 각각의 컴페티션, 노트북 뭐 이런 거에서 메달을 얻고 그 메달 개수에 따라서 등급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컴페티션에서는 대회별로 상위 몇 프로 안에 들면 금, 은, 동 메달 등을 얻을 수 있고, 노트북에서는 자기가 만든 노트북의 추천수에 따라서 메달이 결정이 됩니다. 이처럼 꼭 대회가 아니더라도 노트북이나 디스커션에서 추천을 받으면서 등급이 올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컨트리뷰터가 된 후에는 각각의 메달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의 실습 목표는 초보자 노비스에서 컨트리뷰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할 건데 발표를 보시면서 지금 따라하셔도 괜찮고 발표 자료나 블로그 글을 통해서 나중에 천천히 따라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캐글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신다면 노비스가 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위에 링크에서 자신의 사용자 아이디를 넣은 후에 사용자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사용자 프로필 페이지에서 에딧 프로필을 클릭하겠습니다. 컨트리뷰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4가지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큐페이션 직업,
오르가니제이션 소속, 시티 지역, 마지막으로 SMS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다 하실 이따가는 다 하셔야겠지만 지금은 우선 SMS 인증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를 만약에 다 완료하시면 세이브 프로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프로필 페이지에 바이오 자기소개란이 있어요. 여기에서 클릭 투 애드 바디오를 클릭하셔서 자기소개까지 작성해 주시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사용자 프로필 정보 입력 5가지 항목을 모두 클리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4가지 항목을 위해서 경진대회에 참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우선 컴패트 페이지로 들어와서 Getting Started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고 디지 리코그나이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대회 찾기 어려우시면 검색어를 입력하셔서 찾아오셔도 되고 이 대회를 선택하셨으면 됩니다. 이 대회는 엠리스트 손글씨 숫자 이미지를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 설명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는 필기체 숫자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고요. 한 이미지의 사이즈는 28 x 28이고 그래서 한 이미지의 총 픽셀 수는 784개입니다. 그래서 train.csv 파일을 보시면 픽셀 0부터 픽셀 783번까지의 픽셀 정보가 컬럼으로 저장되고 한 행이 하나의 이미지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을지 노트북 탭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렬 방식을 most bot로 바꾸면 사람들이 많이 추천한 노트북 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미지 데이터는 CNN이라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노트북들이 케라스나 파이토치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번 실습에서 사용하려는 노트북은 패스트 AI를 사용한 노트북인데요. 디지 리코그나이저 대회의 노트북 스텝에서 패스트 AI를 검색하고 가장 추천수가 많은 순으로 정렬한 후에 Beginner's Guide to MNIST with Fast AI 노트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Fast AI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Fast AI는 신경망 모델을 학습시키고 실행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시지 않아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 이미지 인식용 패키지인 토치비전을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케글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트북 페이지에 들어가고 Beginner's Guide to MNIST with Fast AI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 Copy and Edit이라는 버튼이 있을 텐데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열린 노트북은 아까 다른 캐글러의 노트북의 복사본으로 여러분의 커널에서 실행되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코드를 일일이 실행해 보셔도 여기 코드가 이제 나올 텐데 코드를 일일이 실행해 보셔도 되고 여기에 있는 세이브 버전을 누르셔서 저장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걸 눌러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일단은 세이브 버전에서 세이브 런 올 커밋을 선택하신 후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이거는 실행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실행하면서 저장하는 기능인데요. 이거 세이브를 눌러서 기다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려서 이게 실행되는 동안 코드를 하나하나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눌러주셨나요? 네,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코드가 노트북 형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있는 마크다운 형식의 이 캐글러가 설명해 놓은 설명들이 있고요. 만약에 파이썬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파이썬을 배울 수 있는 링크도 첨부를 해 놓았고요. 여기는 이제 캐글러의 노트북 목차입니다.
그래서 아래를 봐서 코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형식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셋업 인바이러먼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을 누르셔서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여기 있는 FastAI, 이 코드가 FastAI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코드입니다. 실행이 조금 느린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로드하는 부분인데요. 대회에서 노트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를 지정하시고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은 인풋에 train.csv 파일로 나와 있고 테스트는 test.csv에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실행이 느린데 일단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SV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84개의 픽셀이 한 컬럼씩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파일 형식을 하나의 JPG 그 이미지 파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패스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패스를 만들어 놓고 디렉터리를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디렉터리를 만들고 정렬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실행해 주시고 여기서 트레이닝 이미지를 저장하는 코드를 실행하시고 아래에서 이제 트레이닝 이미지로 저장하는 코드도 실행해 주겠습니다. 이게 실행이 다 되면 이제 이미지로 잘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코드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보여주는 코드, 여기는 테스트 데이터를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이게 이미지로 저장하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한데 네, 일단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다 실행해 보시면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트레이닝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샘플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도 테스트 데이터도 비슷한 형식으로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이미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는 코드인데요. 이거는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이 6이라는 숫자가 전체 한 이미지를 크게 확인해 보는 건데요. 여기 최대 그 흰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1.0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서 255로 나눴기 때문에 그냥 최대가 1.0인 걸로 표현이 된 것 뿐이고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 AI를 쓸 때는 데이터 번치라는 걸로 인풋 데이터를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이미지를 만든 그 디렉터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번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함수를 만들고 여기서 이 패스를 트레인이랑 테스트 아까 위에서 정리한 디렉터리를 가지고 데이터 번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다른 매개 변수도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패스트 AI 도큐멘트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계도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를 노멀라이즈하고 클래스가 총 몇 개가 있는지 0부터 9까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직접 트레이닝을 해볼 텐데요. 원래 CNN을 하기 위해서 케라스나 텐서플로우를 쓸 때 코드가 정말 많은데 여기서는 정말 이 코드 몇 줄로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모델은 어떤 걸 데이터는 아까 만든 데이터 번치고 모델은 레지넷을 쓰고 매트릭은 뭘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코드를 통해서 모델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다운을 받으셨으면 아래에서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학습을 시키는 과정도 꽤 오래 걸려서 이것도 한 1분 30초 정도 걸리는데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습이 되면서 여기 아래에서 조금 있다가 그래프도 그려질 거예요. 에포크에 따라서 그 어큐러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걸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제 학습이 완료되면 이발류에이션 하는 코드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장 로스가 높았던 게 왜 로스가 높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떤 게 로스가 높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코드이고, 여기는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로 어떤 게 예측이 잘 됐고 어떤 게 예측이 잘 못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컴퓨전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걸 활용해서 결과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가장 스코어가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서 그걸로 예측값을 넣어서 샘플 서브미션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샘플 서브미션 CSV가 서브미션 CSV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다 되시면 여기에 저처럼 이렇게 버전이 하나 뜰 거예요. 저는 아직 버전 3이 돌아가고 있는데 버전 1, 2를 예전에 실행해 놨기 때문에 결과가 그 서브미션 파일이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저장한 노트북이 저장이 되셨다면 여기에서 점 3개를 누르신 후에 서브미트 컴페티션을 하실 수 있어요. 이 기능은 노트북에서 실행한 저장한 결과 파일을 바로 대회에 제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창이 뜨면 이 샘플 서브미션 CSV가 잘 선택됐는지 확인하시고 서브밋을 누르실 수 있어요. 잘 제출이 되었는지 뷰 마이 서브미션을 떠야 되는데 만약에 안 떠 있으면 일단 이건 중지하고 아까 그 대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저희가 카피한 노트북이 GPU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노트북이어서 복사를 하시면 그대로 GPU를 사용하는 노트북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GPU를 사용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GPU는 일주일에 39시간 정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정을 앞으로도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용하시고 나서 스탑 세션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출한 결과가 잘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출한 결과가 스코어가 0.95 정도 되고 이렇게 컴플릿이 뜨면 잘 성공적으로 제출하신 거고요. 만약에 아까 GPU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그냥 나왔다면 여기 프로필을 누르시고 GPU 버튼을 누르셔서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여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스탑을 눌러서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U 노트북을 사용하실 때 꼭 세션을 종료해 주셔야 되는 점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부분은요. 마지막으로 2개의 과제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업보트를 누르는 거고 커멘트를 남긴 이 2가지가 남아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노트북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업보트를 눌러서 추천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커멘트를 남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건나연님처럼
감사합니다. 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이랑 어포트 두 개를 남겨주시면 나머지 튜토리얼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를 하시면 자기 프로필 페이지에서 이렇게 컨트리뷰터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페이지를 캡처해서 그 스레드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자정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셔서 올리셔도 되고 세션이 끝나고 나서 올리셔도 됩니다.